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 살 거, 아 나는 친환경 제품 샀으니까 두 개 사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저는 그래서 제로 콜라의 역설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로 콜라를 살 빼려고 제로 콜라를 먹게 되면 이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로 콜라를 먹는 사람과 제로 콜라를 먹지 않는 사람 두 실험군을 비교를 하면 막상 제로 콜라를 먹은 사람이 살이 더 찐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제로 콜라를 먹었으니까 다른 걸 더 먹어도 되겠다는 보상심리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지금 친환경 시장에서도 친환경 제품을 샀기 때문에 나는 친환경 제품을 두세 개 사도 일반 제품을 산 사람보다는 조금 환경적으로 덜 해한 거 아닌가 하는 상황에 있어서 조금 그 친환경 시장이 과열된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가격이 오르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우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패션 반죽에 이어서 두 번째 패션 반죽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군복과 패션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다면, 오늘의 주제는 환경에 대해서 좀 패션과 관련지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되게 환경적으로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많은 노력하고 계신 게스트 한 분을 초청해서 오늘은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속이라는 비건 관련된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전에는 이제 패션 마케팅이랑 패션 브랜드를 운영했던 박종윤이라고 합니다. 혹시 어떤 브랜드 운영하셨는지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니까 10년이 지나서 네. 이제 아들상이라는 그냥 뭐 유니섹스 캐주얼한 브랜드를 잠깐 했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 대학교 때부터 패션 관련된 스타트업도 하고 뭐 패션 마케팅 관련된 회사도 다니고 그러면서 지내다가 카페 운영한 지는 지금 한 4년 정도 됐고. 원래 이제 환경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사실 환경에도 관심은 있었는데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뭐 그 빅이슈라는 노숙인 관련된 사회적 기업에도 다녔었고 하다가 이제 4년 전에 카페 오픈 준비하면서는 환경에 가장 관심이 커졌어서, 그때 이제 데일리로 사람들한테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카페는 이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관심 없는 분들한테도 좀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을 즐길 수 있는 걸 메시지를 주면 재밌겠다 싶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한 번도 약간 방문하신 분이 환경에 대해 조금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매개체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 하이퍼라는 오프라인 패션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남궁 찬원이라고 합니다. 찬원님은 이제 지난번에 나오셨듯이 앞으로 좀 오랫동안 함께 나와주실 것 같고, 이 저희 패션 반죽 콘텐츠에서 좀 많은 이야기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두 분 약간 이제 환경을 지키기 위해 평상시에 뭐 하시는 노력들이나 아니면 이런 좀 실천들은 내가 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저는 직업적으로도 일단은 실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비건 베이커리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료에 항상 비건 옵션을 넣다가 좀 부족함을 느껴서 베이킹을 이제 테스트를 많이 거쳐서 비건으로 시작을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뭐 개인적인 실생활에서도 물티슈나 빨대같이 이제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것들, 그거는 절대 안 쓰려고 몇 년째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비건을 하고 있진 않지만 한 1년 정도 고기를 안 먹는 실천을 한번 해보기도 했고, 그 정도로 실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런 비건 뭐 빵이나 커피 같은 게 실제 이제 그냥 그런 비건이 나는 음식 대비해서 좀 맛이 어느 정도 좀 다른지가 항상 궁금했었는데, 실제로 느끼셨을 때 좀 어떠신지. 사실 그 선입견이 저는 이제 국내에만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다른 컨텐츠를 찾아보니까 비건이 맛없다는 편견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많더라고요. 그쪽이 비건 인구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베이커리를 준비하면서 중점이 맛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여태까지 카페를 시작하면서는 저도 초보 사장님이었기 때문에 그냥 비건이면은 조금 맛이 덜해도 의미를 위주로 운영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 빵 만들면서는 무조건 맛있는 비건을 누군가한테 먹이고 싶다, 이런 니즈로 시작을 했어서, 사실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버터 풍미나 아니면 뭐 우유가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뭐 베이커리든 음식이든 음료든
기존에 우리가 익숙해진 맛에서는 덜 느낄 수 있죠. 물론. 네. 하지만 충분히 맛을 느낄 수 있다. 맛있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저희 이제 맛보라고 들고 와주셨는데 이따 한번 먹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 혹시 궁금한 네. 게 단가 어떻게 돼요? 좀 더 비싸요? 일반 좀 더 비싸죠. 재료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네. 빵가 찬원님은 혹시 뭐 어떤 환경을 사소한 네네 노력이요? 사소한 거로 좋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제 네. 차를 가져올까 하다가 네. 일단 대중교통을 타고 왔고요. 네. 그리고 이 쇼핑백이나 약간 봉투 같은 거는 좀 안 쓰려고 해요. 근데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환경을 위하다기보다는 쓰레기를 다시 버리는 게 귀찮아서 비닐봉지도 다시 들고 가면 이제 분리수거해가지고 집에 버려야 되잖아요. 네. 그게 좀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친환경적이라고 나름 생각하고 있는 게 네. 그 모임을 많이 하다 보면 음식물을 시켜서 먹는데 그게 진짜 자주 남아요. 근데 그걸 이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게 전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회식하거나 할 때. 네, 집에 제가 싸갑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제가 직접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다시 버려야 돼가지고 네.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먹는 게 낫다 했는데 굉장히 환경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지 않나 제가.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좀 개인적인 식비도 네. 한 번 더 세이브를 할 수 있는. 살도 좀 쪘어요. 좀 포동포동해지신 것 같은데. 요새 벌크업 중이라. 벌크업. 네. 운동 열심히 하신다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 말씀해주신 이런 사소한 좀 실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노력들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 어쨌든 저희가 이제 패션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패션과 관련해서는 환경을 좀 지키기 위해 하는 활동들이 개인적으로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종윤님부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패션도 그렇지만 환경을 지키는 데는 일단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게 1번인 것 같고요. 어떤 사용량? 그래서 패션으로 치면 옷 자체를 구매하는 횟수를 줄이고, 뭐 옷을 사고 싶을 때 옷장을 한 번 더 열어보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중고거래 플랫폼이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런 플랫폼들을 많이 활용하면 사실 새 제품도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거를 저도 이용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걸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매를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뭐 친환경적인 소재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생산 공정 자체를 지속 가능성에 포커스를 두는 그런 디자이너나 브랜드 제품들을 체크하면서 구매하시면 조금 더 패션을 즐기면서 환경도 조금 생각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뭐 지속 가능한 소재나 그런 친환경적인 제품을 볼 때 약간 종민님만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옷에 부착된 이제 인증 마크를 확인하시면서 구매를 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 이제 브랜드를 전개하시는 디자이너나 브랜드들은 뭐 라벨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의류 자체에도 이제 기입을 많이 해놓으세요. 짜투리 원단으로 만들었다거나 어떤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거를 많이 브랜딩으로 활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세세히 보시면서 구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중고 그 플랫폼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사실 그런 중고 제품을 구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많이 이용하고 실제로 빈티지 샵도 가서 많은 옷들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좀 소비를 하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찾다 보면은 약간 이전 컬렉션 제품인데 좀 저렴하게 나온 제품들도 많고 상태도 괜찮고 그래서 약간 그런 중고 그런 거에 대한 좀 너무 거부감도 너무 안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원님은 뭐 패션과 관련돼서 어떤 이제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으실까요? 막 의식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건 아닌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나름 환경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제가 한 저희 중학교 1학년 때 구매했던 목도리가 있거든요. 그걸 아디다스에서 사은품으로 받았던 목도리인데 근데 좀 따뜻하고 디자인도 그냥 검은색이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종종 차요. 그러면 그게 벌써 한 16년? 이 정도 됐으니까 사실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오래 입는 편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옛날에 이제 유니클로 후리스도 저는 막
고등학교 1학년 때 샀던 건데 네. 군 생활 때도 그 똑같이 입고 네. 약간 옷들을 오래 입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그걸 신경 썼다기보다는 이제 어머니께서 보관 같은 거를 좀 깔끔하게 잘 해주시지 않았나. 그리고 저도 옷 입을 때 막 너무 해지게 입고 이런 게 아니니까 제일 친환경적인 거는 한 옷을 구매해서 오래 입는 거. 그리고 약간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빈티지 상품뿐만이 아니라 네. 많은 사람들이 2월 상품을 사는 게 네. 또는 세일 상품을 사는 것도 친환경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 결국에 2월 상품이라는 거는 안 팔린 재고가 세일을 해서 파는 건데 결국에 그게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안 팔리게 되고 구매가 안 되면 똑같이 쓰레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빈티지 상품도 어떻게 보면 안 입히고 이제는 쓰레기가 될 옷들을 가져오는 거라면 2월 상품 같은 경우도 한 2, 3년 팔려서 재고로 남아서 쓰레기가 될 옷을 구매한다면 그것도 나름 친환경적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찬원님은 한 가지의 옷을 좀 현명하게 사서 그것을 좀 오랫동안 입는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해오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좀 사실 요즘 되게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러면 환경을 좀 중요시하고 있는 패션 브랜드가 혹시 아시는 패션 브랜드가 있나요? 요즘에 네. 정말 많은데 네. 국내에 정말 많은데 저는 국내 브랜드 중에서 오픈플랜이라는 브랜드를 소개해드리고 싶고 네. 업력도 좀 되셨고 이제 부부 대표님들이 운영을 하시는 브랜드인데 사실은 여기 대표님들이 그 전에 이제 예전에 에이랜드가 핫할 때부터 네. 브랜드를 만드셔서 되게 잘 되셨어요. 사업이 네. 되게 잘 됐고 직원이 막 엄청 많았고 근데 어느 날 그냥 그 환경 관련된 다큐를 보시고 지금까지 만들어 온 옷들이 그냥 아름다운 예쁜 쓰레기로 느껴지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천천히 회사를 정리하시고 오픈플랜이라는 이제 완전히 친환경적인 그리고 환경뿐만 아니라 동물 관련해서 윤리적인 방식으로 생산을 하는 브랜드를 이제 두 분이 만드셨고 이제 아무 직원 없이 네.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만들면서도 이제 소재도 당연히 친환경적으로 쓰시지만 생산도 그렇게 하시지만 이제 두 분의 개인적인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완전히 바꾸셨거든요. 비건을 하시고 비건을 네. 실천하시고 동물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런 진정성이 느껴져서 이 브랜드는 디자인도 예쁘지만 가치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혹시 오프라인 공간이 있나요? 쇼룸은 있는데 사실 뭐 매장 같은 건 없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네. 환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옷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데 포커스를 주진 않으세요. 혹시 조민이 오픈플랜이라는 브랜드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하신 적도 있으실까요? 여성복 위주로 정리하고 계셔서 제가 네. 정말 사고 싶지만 네. 뭐 산 적은 없고 근데 같이 이제 제가 카페 오픈할 때 네. 협업으로 티셔츠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픈 때 같이 만들어서 저희 공간에서 판매한 적이 있고 근데 그때도 고민이 많았던 게 또 새로운 옷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또 환경에 네. 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오픈플랜 창고에 남아있는 올가족 같은 재고를 찾아서 그 수량에 맞게만 제작을 해서 판매했던 기억이 있어요. 소량으로.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이제 궁금한 게 사실 어쨌든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런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브랜드들의 약간 디자인이 좀 대중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런 메시지에만 좀 집중된 디자인이 많은 건지 그것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게 네. 그 앞전에 얘기했던 앞서 얘기했던 비건은 맛없다는 편견이랑 네. 비슷한 것 네. 같아요. 근데 그 시대가 좀 지난 것 같아요. 이제 비건도 맛있는 시대가 왔고 그리고 패션도 사회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면서도 충분히 패셔너블한 브랜드가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스텔라 맥카트니 이런 브랜드 굉장히 대표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면서 거의 이제 글로벌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계는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싶어요. 점점 약간 소비자들의 인식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우님 혹시 좀 소개하고 싶은 그런 브랜드가 있으실까요? 코오롱의 코드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네네. 코오롱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한 80% 이상이 물건을 팔고 나서 이제 재고로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대기업들은 특히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재고의 문제가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재밌게 할 수 없을까 해서 네. 코오롱에서 이 재고로 남는 옷들을 다시 재조립해서 이제 브랜드로 해서 이제 팔아요. 근데 좀 가격이 비싸긴 하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다시 재조립해서 패턴도 다시 뜨고 그걸 재조합하는 과정이니까 일본의 뭐 컬러비콘이나 네. 꼰대가루손 같은 느낌도 좀 나거든요. 해체주의적인 느낌이 나요. 네, 옷을 서로 맞아요. 서로 찢었다가 붙이니까. 그래서 보면 이쁜 옷들도 많고 다만 가격이 조금 비싼 점은 아쉽긴 한데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켜보시면 재밌는 디자인들이 많이 나와서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한남동에 있지 않나요? 쇼가? 아마 있을 네. 거예요. 이게 코오롱은 워낙 대기업이니까. 뭐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노들섬에 실제로 그런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제품들을 제작하는 창고 공장들이 쭉 있어가지고 그쪽에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실제로 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한 번쯤 제가 참고 자료 남겨드릴 테니까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호님도 혹시 그러면 레코드에서 소비하신 적이 있을까요? 가격이 가격이 비싸가지고 그거를 사느니 다른 브랜드를 산다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쉽지만 가격이 좀 비싸요. 그리고 코오롱의 이제 제 생각에 가장 좀 안타까운 점은 세일을 잘 안 합니다. 세일을 안 하는 브랜드로 유명해요. 많이 해봤자 10%, 20%. 이제 지금쯤 되면 겨울 이제 1월에 왔으니까 거의 다 가서 이제 백화점이나 가든 어딜 가든 이제 50%, 40%씩 때리는 브랜드 많단 말이에요. 근데 코오롱 산하 브랜드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구매 손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비싸서. 아무래도 이제 환경적이라는 그런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는 물론 좋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가격이나 그런 가격 경쟁력을 생각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확실히 양쪽 다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 이제 뭐 FNF가 전개하는 뭐 MLB나 이런 라이센스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그 로고를 이제 찍어내서 대량 생산으로 판매하는 그런 패션 브랜드들도 많아지고 있고, 예전에 이제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도 자기 브랜드의 좀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남은 재고를 그냥 불태워서 하는 그런 행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생산 과정이나 좀 판매 과정에서 좀 환경 오염이 좀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는 편이실까요? 누구부터 하나요? 저기님부터. 네. 저요? 뭐 말씀하셨듯이 의류를 생산하고 이제 뭐 유통하고 또 소비하고 또 폐기하고 이 전 과정이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죠, 사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 인간 존재 자체가 환경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그 행위를 멈출 수는 없는 것 같고 줄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패션 자체가 이제 환경을 망치는 건 아니고 이런 과정들에서 저희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뭐 소비를 줄이거나 생산을 친환경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노력들이 같이 따라와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패션을 뭐 좋아하고 옷을 좋아하면 환경이 안 좋아질 거라는 뭐 그런 인식 때문에 패션을 사랑하는 마음을 멈출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또 혁신적인 무언가를 창조하고 그런 일들은 사실 인간한테 거의 저는 제일 중요한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동시에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 것들을 안 하면서 그냥 환경만 무조건 지키자 또 이런 것도 사실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패션이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거는 저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개성을 표현함과 동시에 환경적으로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좀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노력들을 해보자, 약간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뭐 찬원님은 이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제 재고의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는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생산 과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고 쓰레기가 발생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맨 처음에 생산을 할 때
패턴이라고 하는 부분, 옷을 만들기 위한 기초 제작 과정에서부터 많은 쓰레기가 발생을 해요. 네. 그게 왜 발생을 하냐면 옷이라는 게 직선적인 형태가 아니라 곡선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이 나올 때 이렇게 사각형에다가 옷을 이렇게 대고 그걸 이제 잘라서 만들게 되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곡선과 곡선이 맞닿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짜투리에 쓰레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한 벌을 만들 때도 쓰레기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 벌을 만들면 그 쓰레기가 생각보다 엄청 많아지겠죠. 그래서 한국에 이 짜투리 없이 생산을 해내는 브랜드도 있어요. 여성 디자이너 분께서 이 짜투리 원단이 쓰레기가 많이 된다는 걸 느껴서 짜투리 없이 최대한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디자이너 분이 계시고, 그분은 이제 그래서 원단을 겹쳐서 옷을 생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디자이너인지 아시나요? 제가 네. 그거 약간 자르고 알아보든지 제가 오케이. 그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봤었는데 공부를 할 때. 그러면 그냥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옷을 만들 때 짜투리가 남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 오염이 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화학 약품 처리, 그러니까 옷을 오래 입어야 되고 좀 옷을 오래 입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학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크게 가죽. 네. 가죽은 기본적으로 동물의 가죽을 입었을 때 부패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누더기도 있고 아니면 막 벌레가 꼬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화학약품 처리를 해요. 그래서 그걸 무두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 화학약품이 환경에 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죽 제품이 문제가 되는 지점은 그 동물을 쓴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화학약품 처리에 있어서 환경을 굉장히 안 좋게 하는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얘기할 게 이제 청바지. 청바지가 굉장히 오래 입을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청바지는 우리가 워싱 처리를 많이 해요. 기본적으로 생지는 몸에 닿았을 때 불편하고 좀 오래 입을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요새 우리가 입는 청바지들은 대부분 워싱 처리를 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워싱 처리를 할 때 일단 화학약품도 화학약품인데 물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네. 청바지를 그 통에다 넣고 이렇게 돌리는데 그때 물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그 소비한 물은 이제 약품을 넣은 물이기 때문에 또 하수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또 굉장히 안 좋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은 이제 플라스틱. 네. 대부분 요새는 이제 폴리로 만드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잖아요. 보니까 면도 이제 플라스틱 의류보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한 70% 정도가 지금은 폴리로 만드는 옷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그 폴리로 만드는 옷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탁기에 빨래를 돌릴 때도 미세 플라스틱이 조금씩 나와서 이게 하수로 흘러 들어가서 바다에 다 들어가거나 우리 강에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다큐나 이런 거 보면은 미세 플라스틱 건지는 이런 다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플라스틱 얘기도 해주셨듯이, 그래서 실제로 그런 폐 플라스틱을 다시 재활용해서 그쵸. 새로운 옷을 만들어내는 브랜드들도 있는데, 근데 이게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게, 사실 우리가 이제 친환경이라는 게 어느 정도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그런 폐 플라스틱 자체의 그 재료값이라 해야 되나? 그게 굉장히 또 올라갔다고 해요. 그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좀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좀 어떻게 보냐면, 이게 친환경을 그러니까 친환경 우리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특히 친환경을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해를 하시거나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면 환경에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제품을 오히려 구매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 살 거, 나는 친환경 제품 샀으니까 2개 사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저는 그래서 제로 콜라의 역설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로 콜라를 살 빼려고 제로 콜라를 먹게 되면 이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로 콜라를 먹는 사람과 제로 콜라를 먹지 않는 사람 두 실험군을 비교를 하면 막상 제로 콜라를 먹은 사람이 살이 더 찐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제로 콜라를 먹었으니까 다른 걸 더 먹어도 되겠다는 보상 심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지금 친환경 시장에서도 친환경 제품을 샀기 때문에 나는 친환경 제품을 두세 개 사도 일반 제품을 산 사람보다는 조금 환경적으로 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상황에 있어서 조금 친환경 시장이 과열된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가격이 오르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좋은 얘기인 것 같고, 혹시 종민님은 뭐 이 얘기에 대해 좀 다르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좀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비슷한 부분이고요. 사실 원자재 값이 오르는 건 수요와 공급에서 그냥 당연한 경제 논리의 하나일 뿐이고요. 그리고 폐 플라스틱의 수요가 많아지니까 폐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는 폐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고 인력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환경을 위하는 소비를 하는 건 좋지만, 근데 또 그런 소비를 이제 빈도수가 잦아지면 그냥 일반 패션을 소비하는 것보다 덜 환경적일 수 있다는 말도 굉장히 동의하고, 하지만 그런 의류를 소비하는 분들이 일상생활에서는 또 패션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또 환경적으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니까 또 다른 실천을 또 하시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더 다방면적으로 패션, 뭐 친환경적인 제품을 많이 소비는 하지만 또 이제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신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사실 패션이 좀 환경을 망친다는 좀 원인 중에는 뭐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방금 말한 뭐 이런 생산 쪽에 이런 제조사 쪽에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제품이 친환경적이니까 그냥 난 이거 많이 사도 돼 하는 그런 좀 소비자의 그런 좀 원인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부류 중에 좀 어떤 부분이 두 분은 개인적으로 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조민님부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문득 드는 생각으로는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뭐 생산, 유통, 폐기 전 과정에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원인이 크다고 보이지만, 그리고 특히 뭐 이제 SPA 브랜드들은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없애기 때문에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죠. 그쵸. 그쪽에 더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리고 또 이런 제품들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로 뿌려지는데도 또 이제 화학 연료가 계속해서 쓰이고요. 그리고 그걸 또 이제 소각해서 뭐 폐기하거나 매립하는데도 계속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쉽게 생각하면 기업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만, 사실 그걸 또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개개인의 양은 적지만 사실 그걸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사실 공급하는 만큼 소비되는 거잖아요. 총량은 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기업이 잘못됐다, 뭐 개인이 잘못됐다, 소비자가 잘못됐다 보다는 양쪽에서 둘 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하는 부분들을 노력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뭐 옷을 만들고 또 소비를 하는 의사결정을 하면 어떻게 해결할 어느 쪽이 더 잘못했다보다는 빨리 해결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기가 빨리 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원인이 찾기보다는 좀 각자의 입장에서 좀만 더 우리가 신경 써서 개선할 점을 찾자. 그렇죠. 그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찬호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진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의 출발은 맨 처음에 이제 등산을 할 때 꽂는 이 핀을 많이 개발을 하다가 이것만으로는 돈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류 생산을 하게 됐고, 근데 의류 생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 안 팔렸어요. 잘 안 팔리다 보니까 이제 리브랜딩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라고 하다가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예 브랜딩을 잡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쪽으로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이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가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신격화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막상 소비를 해보고 또는 자세히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은 문제점이 많아요.
예를 들면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는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등산 브랜드 치고는 내구성 측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등산복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구성과 오래 입을 수 있는 것보다는 파타고니아는 수명이 그에 비해서 조금 짧은 것 같아요. 환경적인 걸 신경을 썼지. 네, 환경적인 걸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구성 부분에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등산 브랜드를 사서 진짜 옷을 입으면 진짜 튼튼하게 입어서 뭐 3, 40년을 입을 수 있는 거라면 파타고니아는 한 10년, 20년 밖에 못 입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모든 제품에 대해서 리사이클 원단을 사용하거나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운동복이라는 개념은 땀 흡수하고 배출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소재가 스판덱스라고 불리는 소재인데, 그래서 스판덱스라는 그 불리는 소재가 우리가 만드는 레깅스 같은 소재예요. 그런 소재에 있어서 얼마 전에 그 BPA 검출이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 환경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소재거든요, 스판덱스가. 그래서 파타고니아 같은 브랜드도 면밀하게 따져보면 친환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아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도 좀 더 공부를 하고 똑똑해져야 할 필요는 있고, 그리고 이미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뭐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ESG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테라초이스라는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테라초이스라는 기구에서 이제 그린워싱 7대 죄악이라고 해서, 그린워싱이라는 건 이제 친환경적이지 않은데 우리 친환경 기업이라고 이제 거짓말 치는 브랜드들을 이제 잡는 경찰 같은 분들인데, 이런 거를 잘 보시면서 거기서 이제 잘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이 브랜드들이 친환경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들도. 그래서 찬하님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런 뭐 되게 이상기후 현상이나 이런 환경적으로 좀 많은 문제가 되면서 그럼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 이 패션 산업이 환경을 좀 망치는데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기업들이 그러면 우리는 친환경 제품을 좀 만들어서 그런 소비자들의 인식을 어느 정도 개선하고, 그런 소비자들은 그런 뭐 기업들을 응원하면서 그런 브랜드에 더 구매를 하게 되는 이런 현상 자체는 좀 이상적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조금 그와 반대로 이런 그런 친환경적인 거를 단순히 그냥 마케팅적인 요소로만 활용해서 실제로 그냥 그거를 세일즈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근데 그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실제로는 친환경이지 않은 그런 이슈가 이제 그린워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좀 나쁘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그린워싱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좀 알고 계시는 사례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은님부터. 사실 그린워싱은 뭐 아까 설명하셨듯이 기업들이 본인을 녹색으로 보이게 워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키워드 자체로. 그래서